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김만배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들이 그리고 어떤 조치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학님이라는 뉴스타파 기자와의 인터뷰 자체에서 의도가 있었잖아요. 대선 당시에 신학님이라는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 방향이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취재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건가? 뭐 그 정도의 생각 선에서 사실 멈췄었어요. 의혹제기니까.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대해서 뭐 좌파나 우파나 그냥 취재 매체, 이렇게 언론 매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뭔가를 찾아냈긴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넘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뉴스타파의 이 신학님이라는 기자가 아예 작정을 하고 김만배를 만났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취재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바로 내려야죠. 그런데 이 기사를 바로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신학님 기자, 뉴스타파 이 매체, 이 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해명을 하기도 하고 소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는 작정했다는 거죠. 작정했다는 거야. 일단 그 당시에는 적어도 김만배의 취재원 김만배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 의도에 따라서 글이 만들어졌고 그게 온 세상에 퍼졌던 거죠.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을 기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정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도 분명 기자에게는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학님도 문제고 뉴스타파가 그 가짜뉴스를 그냥 어거지로 방송에 내보냈던 그 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의 의도도 아주 나빴지만 그걸 받아주는 좌파 언론 매체가 아주 큰 죄를 지은 거죠.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를 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이런 거짓말을 대선 때 했었구나 하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니까 간과하기가 어렵죠. 몰랐을 때는 넘어갔지만 알고서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작정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뜨릴 심산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진 거잖아요.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 라는 말 자체, 엉뚱한 방향이 바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낙선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였죠. 실제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는 그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영 씨의 나중에라도 그런 말이 나왔기 망정이죠. 어쨌거나 뭔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언론이라는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방송이나 신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의적인 험담과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죠. 큰 죄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다. 조우영한테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모른 척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죠. 그런데 이 정형학 회계사한테는 2021년 10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음 달이네요. 바로 다음 달에 정형학 회계사한테도 이 김만배가 한마디 했는데 이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것이니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광야라니 참. 광야는 광야네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으니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신학님 씨가 김만배와의 인터뷰 며칠 전에 김만배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 크게 1억 6,500을 받고 김만배랑 신학님이 만나서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같이 틀었다. 아마 이 신학님이라는 당시 뉴스타파 기자도 이게 잘못이라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역시 뭐 돈이었겠죠. 김만배가 그렇게 찔러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는 게 또 기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기자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노조위원장까지 했네요. 언론노조. 그리고 김만배는 그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검사 만난 사실 없었다고 다시 얘기하면 돼. 그게 얘기한다고 있던 일이 없어집니까? 사람 죽이고 나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고, 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그 비윤리적인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해냈겠습니까? 이거는 이 한 가지, 이 일례만 봐도 뻔히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자, 이런 일들은 아주 중대 범죄에 들어가고 국기문란 행위다 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리고 이 사안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야당 쪽 인사들은 이런 식으로 심의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뭐가 맞지 않아? 참 이상하군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에 그 회의장에 있어봐야 자기 얼굴에 먹칠만 하니까 그런 꼴이 되니 아예 그냥 그 심의 자체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야당 인사가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들도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선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만들어도 보도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방통위에서 이런 긴급 심의를 만드는 것 자체도 아주 발빠른 대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이 잘못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